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아직까지 버티는 당도 높은 수박들은 있죠. 소수밖에 안 나섰는데 징징이 이원욱 같은 애들 자꾸 이재명한테 개기고 이러는데 이재명은 정치 기득권자야. 아니, 이재명이 정치 기득권이래요. 기득권. 이재명은 민주당 바닥부터 올라왔어요. 학생운동권도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 학벌 파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문재인 파리에서 정치판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민주당의 바닥부터 올라왔고, 이원욱은 학생운동에서 1년 6개월 깜빵 갔다 와서 군대도 안 가고, 정세균 대학교 후배잖아요. 고대법대 후배고. 그래서 정세균 쪽에 줄 서가지고 아주 꽃길만 걸으면서 정치판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재명한테 정치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원욱이 정치 기득권자죠. 정치판에서 꽃길 걸으면서 정치 노름하고 권력 누린 자인데, 이런 애들은 신당 창당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이에요. 그냥 개소리일 뿐이고,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쌍욕만 좀 계속 해주면 돼요. 이원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장 2번 했죠. 경기도지사 했죠. 그 다음 국회의원 하고 있죠. 대통령 후보였죠.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죠.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시켜줘서 꽃길 걸으면서 한 거예요? 이재명이 바닥부터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에 40년 이상 자기 텃밭으로 밭갈이를 열심히 해서 자기 능력으로 성남시장 2번 된 건데, 경기도지사도 자기 능력으로 된 거고, 국회의원도 자기 능력으로 된 건데, 자기처럼 학생운동권 파리, 연고대 학맥 파리, 문재인 파리, 노무현 파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이재명은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바닥부터 흙수저 정치인이었죠. 금수저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얘들이 똥줄이 타는 겁니다. 온갖 수박들이 이재명 험지 출마해라 뭐해라 계속 까대고 있고, 김포시 서울 편입권이다 뭐다 계속 이슈를 몰이들을 하려고 하지만 쌩까고 있어요. 기자가 이런 거 물어봐요. 이재명 대표님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 저 화장실 좀 갈게요. 그냥 아예 떡밥을 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슈화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김포시 서울 편입권도 이슈화 안 되게 무시해버리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떡밥을 안 물고 무시만 해버리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재 시절에 비례 11번 받았는데 험지 출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무시, 대답 안 해. 이러니까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또 들어갔죠. 이재명이 천재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화돼서 적폐 세력들한테 도움될 만한 거는 아예 개무시하기, 이러면서 차곡차곡 지지율을 올려가고 있는 겁니다. 민생 챙기면서. 대답 안 한 게 기사가 됐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깜빵은 안 가고 민생 챙기면서 차곡차곡 지지율을 올리고 있고, 근데 수박들을 조질 것 같더니 언급도 없고, 이러니 수박들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들 이제 정치 생명 끝이죠. 내년 4월에. 근데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나선들면 안 되잖아요. 김종민, 이 사람은 진짜 김어준 방송에서 나 키워줬죠. 기자 출신. 이재명이 공천 정권을 주고 있다. 그런 정당 공산당밖에 없어. 아니, 민주당 대표가 공천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 공천권 안 휘두르면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게 그게 민주주의죠.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과 이낙연이 모든 공천권 쥐고 지네들 친한 애들, 지 꼬붕 애들 다 국회의원 한 자리씩 해줬잖아요. 지네들이 공산당이었다고 자백을 하고 있는 거네요. 개딸이 편파적인 경선을 기획했대요. 침묵하는 지도부가 문제랍니다. 얘는 이제 이재명 쪽에 다시 줄 서기는 힘든 요단강,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섰기 때문에 이원욱, 이상민, 김종민 이런 애들은 내년 4월에 이제 정치 생명은 끝으로 보여져요. 조홍천도 이런 얘기를 했죠. 탈당을 시사한다면서 질식할 것 같대요. 마지노선이 12월이랍니다. 민주당 상황 질식할 지경이다. 접어야 하나? 12월까지는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재명이 안 죽으면 자기도 결단 내리겠다. 나가세요.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권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험지 출마 안 하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 지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민주당 출신들을 공천을 줄까요? 국민의힘에서? 아이고, 어림도 없지요. 정의당에서 받아줄까요? 어디서 받아줄까요? 기본소득당에서 받아줄까요? 누가 받아줄까요? 신당 창당한다고 권리당원들이 누가 쫓아나갈까요? 아무도 안 쫓아나가죠. 질식할 것 같다가 맞는 얘기예요. 친문 수박들은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수박들 공격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얘들은 그냥 숨이 막힌대요. 질식할 것 같대요. 그러면 이재명이 손도 안 대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가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친문 수박들의 목을 조른 적이 없어요. 질식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수박들 다구리 치는 이재명 찐 지지자들을 혼냈죠. 아니, 나는 너희들 손도 안 대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니? 이게 엄청난 전략인 거예요. 조홍천 화났어요. 조홍천은 문재인이 모시고 온이죠.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던 김앤장 출신의 검사 출신의 서울대 법대고 적폐의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조홍천은 이재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조직을 하죠. 적폐니까 얘는. YTN 라디오에 나가서 앵커가 총선 때 민주당에서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조홍천이 네? 불쾌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렸대요. 화가 났어요. 얘들은 그냥 이재명이 싫고 화가 나 있어요. 총선 민주당에서 하시나요? 이게 뭐가 그렇게 불쾌한 겁니까?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이 완전 이기고 있는 판인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냥 진작에 국민의힘 쪽에 갔으면 아주 좋았는데 지금 늦었어요. 12월 달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가서 누가 환영해 줄까요? 조홍천이 국민의힘에 가서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 나온다고 쳐도 민주당 출신을 누가 찍어줘요, 보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도 또 안 찍어줄 것이고, 배신자라서. 스스로 사면 초과를 만들고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문 수박들이. 이재명이 손 하나 안 대고 언급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숨 막혀 죽겠다고 이러고. 이상민도 이러죠. 자꾸 위축돼요.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위축된대요, 자꾸. 뭘 했다고. 민주당에서 견뎌낼 수가 없답니다. 아니, 왜 그래? 이재명이 수박들의 목을 죄는 판을 구축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얘네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재명의 전략이죠. 징계 내린 적도 없고 비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위축된답니다. 문재인 빨던 유튜버들도 다들 장사꾼들이라서 이재명으로 다시 몰빵 지지할 거예요. 김어준도 친 이재명 스탠스로 돌아섰어요. 친문 세력들 손절하지 않으면 자기 밥벌이 장사 제대로 연명 못한다는 그 정도는 아는 머리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별거 안 하고 민생 챙기면서 다 조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얘기도 쏙 들어가고 저의 업적도 좀 인정을 해주세요. 2탄이 제가 선제 타격 몇 달 전부터 해서 2탄이 지금 인기 떡락했죠. 본색을 드러냈죠. 조국도 인기 없고 문재인도 인기 없고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이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의 실체 계속 까발리니까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크게 실책한 거는 김두관 의원은 좀 믿었는데 제가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민주주의는 계속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만큼은 몰빵 지지는 해줘야 돼요. 진짜 변함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송영길은 좀 더 지켜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그렇게 쉽게 변절하고 변희재한테 이용당할 만한 내공을 가진 분은 아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두관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송영길 대표도 제가 100% 믿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 90% 이상 믿을 만하다고 했지. 근데 이재명은 100%예요. 이재명은 변함없이 약자들 위해서 자기 희생해가면서 투쟁해온 사람이니까.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만 해요. 간단해요. 정치 채널 그렇게 열심히 안 봐도 지금 판에서는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만 열렬히 지지해주면 돼요. 이재명이 수박 까지 말라 그런 거는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그런 스탠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수박들을 까는 성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격이 무조건 수박 까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원팀이 되자. 그 원팀을 깨는 거는 비판을 해야죠,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라고 당도 높은 수박 4명이서 집단 행동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 그럼 누구 당입니까? 민중들의 당이죠. 권리당원들의 당이 민주당이죠. 권리당원 90%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니 이재명 당이 맞긴 맞지요. 그러면 누구의 당입니까,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조홍천 네 분 대답해보세요. 이재명 당이 아니면 누구 당이에요? 문재인 당이죠. 아, 얘네들 입장에서 문재인 당이 맞습니다. 이낙연 당이나 문재인 당이 맞지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민주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민주당 권리당원 90% 이상은 이재명을 사랑하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맞고 또 그렇게 돼야 하죠. 이재명 말을 잘 들어야죠,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원칙과 상식을 깨는 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4명이서.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대요. 당의 무슨 원칙이 무너졌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는 친문 수박들을 조지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탈당을 해주셔야지 상식적인 건데. 개딸로 불리는 친명 성향, 강성 팬덤과의 과감한 결별 등을 요구했어요. 아니, 이런 요구를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재명이 잼딸들, 극렬 지지자들 가슴 아프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부 분열하지 말자. 원팀 되자. 계속 그랬는데 더 이상 어떻게 결별을 해요? 내 팬들하고 무슨 결별을 합니까? 이게 BTS 팬클럽 아미가 있는데 지지자들이 팬들이 좋아서 팬클럽 만든 건데 왜 자꾸 결별을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헤어지는 겁니까? BTS가 아미랑 결별 선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좋아하지 마 이래야 되나요? 야, 아미들아, BTS 나 좋아하지 마. 왜? 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아예 기자회견을 화끈하게 하세요. 공식적으로. 저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잼딸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랑 결별하십시오. 그러면은 국민들 싫은데요. 더 열렬히 지지할 것 같은데. 윤영찬이 강성당원이 진짜 이재명 찐 지지자들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사무실에 쫓아가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협박을 하겠습니까? 미친 짓들을 하고 있으니 협박 당할 만한 일들을 하니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를 제재할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 등 온라인 팬카페에서 이재명이 탈퇴해야 한답니다. 아니, 제명인의 마을이 이재명이 만들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탈퇴한다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하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주장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을 어떻게 담가야 되는데 그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친문 수박들 조직이 작업, 칼질 작업을 막 하면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세몰이해서 조직이 하고 공격할 건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친문 수박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식사 할 것 같다. 숨이 막힌다. 뭐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 비명계 모임이 수박 모임이라고 해야 돼요. 비명계는 무슨 비명계예요. 수박이지. 수박 모임에 이낙연도 수긍했대요. 이낙연이 여기 왕초 하니까 왕초. 수박 왕초. 근데 얘네들은 의석수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힘 없어요. 이재명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깍깍 대봤자 아무런 반향이 없는 메아리일 뿐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원칙과 상식이. 그러면 이제 수박, 친문, 친낙계 의원들이 우르르 이번 달 안에 이재명 쪽에 줄서기 해서 이재명 찬양하고 이재명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할 거예요. 예, 본보만 내리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왜냐면 내년 총선 공천권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4월에 총선인데 이번 달 안에 모든 게 정해질 건데 친문 수박들 고쳐 쓰는 거 죽어도 싫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지지자분들도 수박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쳐 쓰지 못한다. 불가능하고 빨아 쓰는 것도 싫다. 다 물갈이 하고 싶다. 이러겠지만 기회주의적인 친문 수박들이 권력의 스매를 막고 이재명 쪽에 줄 서서 이재명 찬양하면 오쭈쭈 해주세요. 정치인들이란 사람들의 섭리는 권력 지향형이고 탐욕주의자들이에요. 성공 지향적이고 욕심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이재명처럼 나라를 바꾸고 싶다. 민생을 챙기고 싶다. 진짜 깨어있고 개혁적인 청렴결백한 정치인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돈과 권력 맛을 보면 90%는 변질이 돼요. 그러니 이 친문 수박들도 고쳐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회론으로 다 물갈이 해도 또 권력만 보면 변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진심으로 사랑했던 송영길 전 대표한테 몰래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수박 모임 원칙과 상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수긍을 했대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려 한다고 했더니 그 부분을 수긍해 주셨대요. 이낙연의 꼬봉들이니 부하들이니 뭐 이낙연이 오히려 지령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상민은 성향이 좀 다른 수박이에요. 이상민은 노무현파리, 문재인파리는 안 했어요. 특이한 종류의 수박인데 변종 수박.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이상민은 다 싫어해요. 문재인도 싫어하고 노무현도 싫어하고 이재명도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서 5선까지 했습니다. 지역구 관리는 제대로 했나봐요. 성향이 다른 수박이긴 한데 이상민 정도는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줄만 해요. 얘는 자기 지역구에 또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있으니까 제가 이깟 수박 지역구까지 외우고 있진 않고요. 대전 유성이에요. 대전 유성. 아니 조홍천 씨는 김앤장 출신의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시네. 민주주의의 뜻이 뭐예요? 민중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죠.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뭡니까?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당의 민주주의죠. 근데 당원들이 90% 이상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친문 수박들을 맨날 싫어해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책하고 자문해봐야 하죠.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파멸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치인이란 자들이 민주주의의 개념 파악도 안 된 걸 보면 이 자들은 내년 4월에 정치 인생이 끝나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안 바뀌면 그만두든지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새로운 선택을 하든지. 새로운 선택? 뭐 신당 창당이다 아니면 국민의힘 입당이다 하는데 신당 창당이 될 리가 없지요. 누가 수박들 지지해주겠다고 따라 나가겠어요. 권리당원들이. 국민의힘 간다고 누가 환영해주겠어요. 국민의힘도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얘들은 지들이 갈 곳이 없고 선택지가 없는데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스스로 정치 생명을 내년 4월에 종지부를 찍겠다. 셀프 자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파란 대로 다 해줬구만. 아무것도 친문 수박들을 징계 조치 내리거나 다구리 친 적도 없는데 숨 막히고 죽겠다고 난리들이에요. 이재명이 엄청난 수를 두고 있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가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해줬어요. 친문 수박들은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야 하지만 당원들이 친문 수박들을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재명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래요. 근데 민주당의 당원들이 친문 수박들 비판하는 거는 안 된대요. 이간질이고 분열이고 갈라치기래요. 나 진짜. 방송은 수백만 명이 듣는 것이지만 핸드폰 문자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닌가요? 설마 개인에게 보내는 문자가 전 국민이 듣는 방송보다 강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근택 변호사가 뭐 100% 멋진 개혁파 변호사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수박들이 막 까니까 올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시니까 좋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제주도에서 의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이 김앤장 출신 수박 김한규를 전략 공천을 꽂아준 걸로 보여져요. 친문 세력들이 꽂아준 거죠. 그래서 현근택이 그때 국회의원이 못 됐는데 김한규보다는 100배 낫죠. 김한규를 정치판에 대비시키고 아낌없이 밀어준 게 문재인이에요. 청와대로 영입한 게 문재인이었고 그래서 이 수박 5명이 공동 성명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타격감도 없고 이재명 당대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이낙연도 나섰어요. 똥줄이 타는 상황이거든요. 친문 친낙계 의원들 공천 학살당하지 않을까. 이재명 깜빵 갈 줄 알았더니 안 간다. 이재명 법원 가는데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개딸은 끔찍합니다. 근데 이낙연은 인기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과연?
한 2%? 3%? 그것도 안 될걸요? 아직까지도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신천지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낙연을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없어요. 이재명 내려오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내려갈 리는 없고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이런 얘기를 또 했죠. 민주주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민주당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재요.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민주당의 주인인 권리당원들이 수박도 까고 있잖아요. 좀 활성화가 됐네요. 과연 이낙연과 친문 수박들이 바라는 당내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문재인, 이낙연이 원하는 진의 꼬봉들만 요직에 앉히는 게 민주주의일까요? 그러면서 다당제를 구현하재요.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거죠. 다당제란 얘기는. 이낙연이 다당제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이 완전 승기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을 감방에 쳐넣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적폐 기득권 세력들은 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는 한 달여간 신당 창당이다 뭐다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이재명 감방에 쳐넣으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적폐 세력들끼리 총선 치르고 걔네들끼리 내각제 개헌을 스무스하게 아름답게 하면 되는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깜빵 쳐놓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든 연명을 해야 되니 친박 세력들도 끌어모으고 또 조국 바지 사장 내세워서 수박들 데리고 나가서 신당 창당해서 연립형으로 세를 불리고 이런 다음에 이재명을 어떻게 조지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심산인데 다 안 되고 있어요. 연립형이다, 병립형이다, 장단점이 다 있고 이런데 저는 그냥 이재명이 선택하는 거를 몰빵 지지할 거예요. 뭐가 옳네, 뭐가 나쁘네, 좋네 이런 거 판단하기도 거시기 해요. 무조건 이재명이 선택하면은 그거만 믿고 갈래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재명은 일개 유튜버, 일개 지지자들이 판단할 수준을 뛰어넘은 천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고 압도적인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재명 지지율에 비빌 만한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압도적이에요. 지금 대선에도 이재명이 압승하는 판이에요. 이렇게 아무 백도 절도 세력 연줄도 없는 이재명이 바닥부터 최고 인기의 정치인이 된 거는 최고의 전략가고 천재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얘기죠. 이재명의 판단력은 정치 유튜버들이 평가 내릴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재명이 선택하면 그게 정답이겠거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머리도 좋은데다가 인생 자체가 전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난관들, 장애물들, 허들을 넘어오고 돌파해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평생 있었지만 다 돌파해 왔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분의 결정은 우리가 믿고 따라줘야 돼요. 물론 실수하는 경우도 한 번씩 있겠지만 지금 정치판은 이재명은 몰빵 지지해줘야 돼요. 아몰랑 무지성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는 응당한 거예요. 잠시 속아서 문재인을 무지성 지지를 해줬던 시기가 있었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은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고 적폐와 한몸이 된 뿌락치 밀정 문재인에게 속아서 이재명도 무지성 지지하면 안 돼, 무조건 잘못하면 까야 돼 이랬지만 아니요. 이재명은 아무 백도 절도 없이 진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적인 상황이니까 이재명의 선택에 무조건 따릅시다. 이낙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1야당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오랜만에 성대모사를 보네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겠대요. 아니 민주당의 가치와 품격을 잃어버리게 한 주범이 이낙연인데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 요게 이 친문 수박들이 이재명한테 한 건데 또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네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어요. 자신아 까잡수. 이낙연이나 문재인 얘기 나오면 막 욕이 나오고 이성을 상실해요. 제가 교양 있는 사람인데 제가 원래 문재인 이낙연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고 욕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낙연이 아무리 이재명을 까봤자, 언론이 아무리 보도를 해줘봤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흔들립니까? 오히려 더 결집하죠. 수박, 이낙연, 낙집, 조지자 이러면서. 이낙연은 복구 불가능이야. 이제 끝났어요. 요단강 건넌 사람이고 아무런 영향력 없어요. 언론사 선배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낙연을 언론에서 계속 보도만 해줄 뿐이지 아무런 지지율도 안 나오는 그지 좀비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기나 혼자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판을 목줄 쥐고 흔드는 상황이니까 최후의 발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내놓은 건데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이에요. 이게 중도층, 대한민국 정치 선거는 중도를 누가 더 많이 뺏어가느냐 싸움이거든요. 총선이건 대선이건 진보 지지자 30%, 보수 지지자 30%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머지 40% 중도를 누가 더 뺏어가느냐가 선거의 형패를 가르는 거예요. 중도층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11월 26일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이 52.1, 국민의힘이 33.6이에요. 거의 20% 차이가 납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까먹고 이랬는데 요게 친문 수박들이 설치고 까먹은 거긴 하지만 다시 또 국민의힘과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중도층이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최강욱이 암컷 발언하고 조국이 자꾸 설치고 문재인이 설치고 이낙연이 설치고 친문 수박 쓰레기들이 설치지만 않고 입조심만 하면은 이재명이 차곡차곡 민생 법안들 계속 통과시키고 지지율은 성실하게 쌓아가면은 윤석열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압승할 수밖에 없어요. 벌소리만 안 하고 입조심하고 문단속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낙연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 못 불러. 공천 학살 친문 수박들 친낙 친문 수박들 공천 학살하면은 유세 지원 안 하겠다. 아우 제발 좀 오지 마라. 이낙연이 유세 지원 오면은 민주당 표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이가 안 나와야죠. 유세 지원 안 해줘야지 확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꼬봉들 공천권 줘라 이재명한테 압박을 하는 건데 이재명이 무슨 공천권을 한 명씩 다 줍니까? 그건 아니죠. 이낙연이 유세 지원하면 안 돼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장성이 제한되고 인기가 없어져요. 오히려 유세 지원 하지 마라. 유세 지원하면은 테러 해야 돼. 계란 던져야 돼요. 하여튼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들을 이낙연과 아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아 까잡소 하고 그냥 무시해주면 되는 거고요. 열받아 하지 마세요. 김외폰, 김병기 의원도 이재명 쪽에 줄을 잘 쓴 것 같아요.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투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악하고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20여 년간 인사와 조직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검증 업무를 할 때 일관된 원칙은 증거 없는 무기명 투서는 배제하고 나중에라도 허위 비방임이 밝혀지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무기명 투서 이런 거는 배제하고 허위인 게 밝혀지면 조지겠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죠. 총선 때. 이러면 이재명이나 개혁파 정치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이경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어둡다고 강력히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처럼 당원들이 뽑게 하자. 이거 훌륭한 얘기 아닙니까? 당원들한테 이재명 대표도 일임해야 돼요. 당원들도 권리 당비 내는 효능감을 느끼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불만을 가질 건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당원들한테 좀 맡겨라. 당원 파리, 지지자 파리 좀 하세요. 이재명이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것들. 선거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거 민주당원한테 투표하라고 돌리세요.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들고 다녀서. 권리당원들한테 연동형으로 갈까요? 병립형으로 갈까요? 투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총선 경선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원들한테 선거로 뽑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당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옳은 얘기 하셨다. 저는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확실하게 스탠스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아직 결정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니라서 일단 병립형 쪽으로 가는 스탠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최종 결정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 내리면 그거 몰빵 취지하면 되죠. 일개 유튜버가 연동형이 맞네 병립형이 맞네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대요. 이낙연이 정치 양극화로 꿀 빨던가 이제 와서 극복하자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다당제 구현을 해법으로 제시했어요.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 어느 선거제가 맞는 건지 결정 안 했지만 이낙연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걸 보면 병립형으로 가야겠네요. 이낙연이 얘기한 거면 게임 세시죠. 더 이상 뭐가 옳네 뭐가 장단점이 있네 할 필요도 없죠. 몰라요. 왜냐면 송영길 전 대표도 연동형 그냥 가야 된다고 이러시니까 그 시기인데 어쨌건 최종 결정은 이재명이 하는 거니까 이재명이 하는 대로 우린 따라갑시다.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재명이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왜냐면 연동형을 해야지 이 친문 수박들이 다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재명은 깜빵에 보내기 힘들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근데 친문 수박들은 공천 받기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신당 창당하겠다고 난리들인데 연동형으로 가야지 신당 창당해서 수십 석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병립으로 가면은 얘들 의석 한 석도 차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부인을 안 했어요.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도 만나고 어떻게든 신당 창당을 해서 어떻게든 친낙계, 친문계를 연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연동형 유지가 안 되면은 얘들 말짱 도루묵 되는 거니까 지금 이탄이 이낙연이 키운 친문, 친낙 수박 프레시한 수박 이탄이가 정치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거죠.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신당 창당,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김종인을 만났다고 하고 제3의 창당 가능성에도 선을 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별 방법은 없어요. 이재명이 연립형 유지 안 하고 병립으로 회귀하겠다. 그러면 얘들 되는 거예요. 이재명 말 잘 들어야 돼요. 병립이나 연동이나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병립으로 이재명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친문 수박들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찬양해줘야 돼요. 태세 전환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낙연은 3년 전에 2020년 3월 30일 기사에 연동형 비례제 아름답지 못한 양태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0년에는 연동형 비례제를 깠던 사람인데 왜 또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은 계속 하자 그러냐. 이낙연이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모든 게 정답이에요. 어느 게 옳다가 아니고요. 이재명이 선택하는 게 옳은 거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낙연과 김부겸은 연동형 밀고 있고 이재명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힘을 싣고 있고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낙연이 주장하는 연동형 수박들이 주장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죠. 제가 완전히 몰빵 병립 지지는 아니에요. 이재명이 뭘 결정할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병립이라고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러면은 따라가겠슈 이런 스탠스를 가려고요. 아니 3년 전에는 연동형이 안 좋다고 비판하던 이낙연이 지금은 또 연동형이 맞대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이 사람은 항상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낙연은 약속을 안 지키면서 약속이란 책을 냈죠. 대권 뽕 맞고 자기가 차기 대통령 된 줄 알고 대선 전에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책을 냈어요. 약속 제일 안 지키는 가장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인간, 가장 국회 출석률이 낮은 인간, 가장 국회 법안 상정이 낮은 수가 적은 약속 안 지키기로 유명한 인간이 약속이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이명박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요. 김어준도 이재명 쪽으로 줄을 쓴 거예요. 신문 수박들도 좀 비판하는 스탠스로 바뀌었고 제가 밥가리를 해서 김어준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을 째려보고 있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했잖아요. 몇 달 전부터 김어준이. 그래서 신문 수박들도 까고 박지현도 까고 병립형을 옹호하는 방송들을 좀 하고 이랬잖아요. 김어준이 이재명으로 돌아선 거는 큰 겁니다. 걔 장사꾼이라서 돈벌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탄이를 최초로 수박이라고 깐 게 저예요. 본색 드러냈잖아요. 이탄이가. 제가 이탄이 수박이라고 조심하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저 죽을 뻔했어요. 한동훈을 그렇게 시원하게 까는 개혁파 이탄이를 네가 왜 까? 이탄이는 이낙연이 업어서 키운 애예요. 이낙연이 업어서 키워. 전해철이 키워. 빤히 보이는데도 아니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이탄이는 개혁파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김 교수님이 맞았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합리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보세요. 조국도 몰빵으로 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던 사람이지만 제가 조국 까기도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조국 선제 타격해서 인기 없잖아 이제. 그리고 친문 수박이랑 다시 또 원팀 돼가지고 설치고 윤석열 까대고 왈왈왈 난리 났잖아요. 이게 11월 30일 기사인데 출마를 시사했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조국이 바지 사장 맞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까고 그걸 또 언론사들이 보도를 해주고 조국, 조민, 정경심 모두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고 딸 유튜브 채널도 키워주고 모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게 해주고 꽃길 걷게 해주잖아요. 조국이 친문 쪽에 다시 줄 서니까. 근데 제가 선제 타격을 올해 2월달부터 계속 해와서 조국 인기가 없어졌어요. 조국 바지 사장으로 신당 차리면 같이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은 4%,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겠다는 사람 96%예요. 4% 데리고 나가봤자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조국은 광주에서 신당으로 나가도 안 돼요.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처발립니다. 이 친문 세력들을 약화시킨 주범이 저예요. 저 좀 알아주세요. 제가 주범이에요. 친문 세력들 살인자 주범이 접니다. 하여튼 조국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 나오면 안 되고 조국은 민주당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씨발점이죠. 이재명 정치판이 지금 편해졌잖아요. 제가 몇 달 전부터 11월 중순 지나면 이재명의 판이 열린다. 판이 보이진 않겠지만 정치 그렇게 모르시는 분은 판이 보이시는 것 같지 않고 막 어두워 보이지만 이재명이 지금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재명이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 위성정당 만들겠다. 어찌됐건 내년 총선이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데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야 돼요. 무조건. 저는 병립형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재명도 이쪽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재명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이재명이 연동형 쪽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결정 내리면 그걸 또 따라가야죠 뭐. 나름 보관이 있으실 테니까. 이재명의 결정이 정답이니까요. 병립이다 연동이다 이걸로 싸우지 마시고